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권수아입니다. 이 플랫폼 레볼루션 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전략, 정부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할 플랫폼 레볼루션 8장은 플랫폼 사업의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악성 정보가 여과 없이 유통되거나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당지 통로만을 제공한다거나 참여자 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8장 거버넌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란 플랫폼 생태계에 누가 참여할지, 그들 사이에 어떻게 가치를 분배하고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규칙을 말합니다. 파이프라인 사업 거버넌스는 주로 지분 구조나 이사회 구성 등에 초점을 두었고 대부분의 논의가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훌륭한 거버넌스의 세 가지 기본 규칙을 살펴보고 왜 플랫폼의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되는지, 그리고 시장 실패는 플랫폼에서도 반복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거버넌스의 네 가지 도구인 법, 규범, 아키텍처, 시장의 활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위한 스마트한 자기규제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랫폼의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세 가지 기본 규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언제나 가치를 제공하라. 두 번째 규칙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세 번째 규칙은 타당한 정도 이상의 부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 커피회사 큐리그 그린 마운틴은 새로운 커피 머신을 출시했으나 출시 후 매출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캡슐 커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호환 가능한 캡슐이 시장에 많이 나왔고 큐리그는 공식 인증 캡슐 커피만 사용하도록 커피 머신에 스캐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지 정보가 올라오고 고객의 분노를 샀으며 결국 이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큐리그는 단순한 제품 플랫폼이었으나 다른 부가가치 옵션이나 다양한 공급업체로 음료 생태계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지만 다양성을 없애고 선택의 자유를 줄여 통제력을 유지하려 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왜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되는가? 훌륭한 거버넌스는 부를 창출하고 가치를 늘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회사 밖에서 거둡니다. 따라서 회사 밖에서 거두어 들이는 수익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면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어서 거대 기업도 오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정책에서 사용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링크드인은 자신들의 API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개발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는 한편 트위터 사용자들끼리의 서로 막말로 괴롭히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수님 이거 빨간색이면 되고 있는 건가요? 오늘날 대형 플랫폼 기업은 거버넌스 문제의 복잡성이나 경제 규모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와 같습니다. 1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알리바바는 한 해 거래 금액이 1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제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수천 년간 거버넌스 원칙을 발전시켜온 도시나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자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국가의 싱가포르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거버넌스로 꼽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 리콴 유는 영국의 사법제도와 법치주의 체계를 도입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청렴한 거버넌스로 인해 2015년 싱가포르는 미국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습니다.
즉 부의 창출을 위해 훌륭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이나 도시 및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플랫폼에서도 반복됩니다. 훌륭한 거버넌스는 국가 및 플랫폼 모두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도 시장 실패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시장 실패의 원칙은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독점력, 리스크 이 네 가지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호작용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만이 아는 지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이익이 그 일과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생길 때 발생합니다. 독점력은 어떤 생태계에 있는 하나의 공급자가 수요가 큰 상품의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주게 되면서 지나치게 힘이 세지고 이런 통제력을 이용해 더 높은 가격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예상이 불가능한 어떤 일이 매우 잘못되어 좋은 상호작용이 나쁜 상호작용으로 변질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 실패의 사례로 이베이의 올소프 맥주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1850년대 양조된 맥주를 이베이에 올렸는데 오타로 상품명의 P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 상품의 가치를 알아본 장사꾼은 $304에 이를 입찰하였고 다시 올바른 상품명으로 이베이에 재등록하여 엄청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광의의 관점에서 플랫폼 거버넌스는 헌법학자 로런스 레시그의 국민국가 모델의 통찰에 바탕을 둡니다. 레시그의 모델에서 지배체제는 법, 규범, 아키텍처, 시장이라는 네 가지 주요 도구를 포함합니다. 각 도구의 예시를 흡연의 해악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법적인 도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규범적 도구는 문화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적인 행동 규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거나 흡연 행위에 낙인을 찍는 광고를 통해 흡연이 멋지지 않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키텍처는 흡연의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기 필터나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 기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담배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급여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흡연의 해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도구를 플랫폼 거버넌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잘못된 행동을 벌하는 법을 적용할 때는 피드백이 느리고 불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것은 까다로우며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플랫폼 기업에서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의 숙소에서 성매매나 광란의 파티가 일어나고 그레이그리스트에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시그의 법 개념을 플랫폼 기업의 거버넌스에 적용한다면 플랫폼의 명시적인 규칙을 정해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쁜 행동을 제재하는 규칙은 오히려 규칙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연시키면 나쁜 행동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한 행동을 규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나쁜 행동을 벌하는 법을 적용할 때는 느리고 불분명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규범입니다. 규범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규범을 통해 컨텐츠의 질을 관리하는 아이스톡포토의 사례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톡포토는 이미지 공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관리자는 이미지의 품질 유지를 위해 여러 사용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양질의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감독관이자 커뮤니티 조직가가 되는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테고리별로 전담하는 그룹이 생기고 일련의 규범이 형성되었습니다.
피드백, 양질의 콘텐츠, 열린 대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권한으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규범은 행동을 반영합니다. 행동 설계 방식으로 행동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트리거, 행동, 보상, 투자의 순차적인 반복입니다. 트리거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호나 메시지, 이메일, 웹 링크, 새로운 아이템이나 앱 알림과 같은 알림 표시입니다. 트리거는 플랫폼 회원들에게 주어진 신호에 대응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며 그 행동은 회원에게 가변적이면서 예상치 못한 가치를 지닌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은 행동으로부터 제공받는 가치로 가변적 보상 체계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회원에게 시간과 데이터, 사회적 자본이나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핀터레스트의 예시에 대입하여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온 휴가지 사진은 트리거가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는 행동으로 핀터레스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특화된 사진을 보상으로 얻게 되고 핀터레스트는 친구를 초대하라거나 선호도를 밝히라는 등 요청을 하여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런 행동 설계 시스템이 만들어낸 규범이 가치 있는 공공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도구는 아키텍처입니다. 플랫폼 거버넌스에서 아키텍처 설계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게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아키텍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가리킵니다. 잘 설계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선한 행동을 독려하고 보상하여 선한 행동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출 플랫폼인 온라인 뱅킹 플랫폼 조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파는 대출을 위해 신용 평점뿐만 아니라 옐프의 등급, 이메일 주소 변경 빈도, 링크드인에서의 인맥 등 여러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플랫폼 아키텍처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자의 행동을 잘 예측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고 더 많은 채권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또한 간접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대출자가 모여들고 데이터 흐름이 좋아지는 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시장 실패를 예상하고 바로잡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익 거래의 기회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드러냅니다. 제대로 설계된 거버넌스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이해 집단의 권리를 박탈하여 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베이에서는 판매자가 내놓은 제품의 스펠링 오류를 자동으로 바로잡아 물품이 정당한 가치를 받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초단타 매매 거래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마진을 쓸어담는 방법을 방지합니다. 이 같은 비대칭적 시장 지배력은 참가자들의 이탈을 초래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대체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를 블록에 담을 수 있으며 내가 그 데이터를 블록에 담았다는 것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분산된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키텍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모두에게 경쟁력 있고 올바른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핵심은 플랫폼을 재미, 평판, 명선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설계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에는 돈뿐만 아니라 재미, 명성, 부를 포함합니다. 대다수의 플랫폼에서는 금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형태의 가치인 사회적 통화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화의 예로는 이베이의 거래 내역, 스택 오버플로우의 평판, 트위터의 팔로워 수, 링크드인의 추천 수 등이 있습니다. 기업용 관리 플랫폼 기업인 SAP 사례에서는 개발자들이 서로 활발히 질의응답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한 개발 회사의 직원이 질문에 답을 해서 얻은 포인트를 그 회사 계정에 쌓아주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SAP는 그 회사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식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기술 지원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SAP는 사회적 통화를 공급하여 개발자 경계를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플랫폼의 리스크를 줄이는 문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소유자는 보통 플랫폼 참여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1960년대 신용카드 회사는 상점과 카드 소지자라는 양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카드 사기 보험에 가입할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사기 방지 보험에 가입될 것을 요구받았고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자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하여 사기 보험을 상쇄할 만큼 이윤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은 1960년대의 신용카드 회사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초창기에 호스트의 게스트의 불량 행위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으나 지금은 주택 소유주 보호 보험으로 가입하여 호스트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승객들에게 운전자의 불량 행위에 대한 보험이 부재했으나 곧 보험사와 제휴해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더 큰 이윤을 가져왔습니다. 즉, 플랫폼은 사회적 통화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시장의 보험이나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시장의 보험이나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거버넌스 규칙이 플랫폼 파트너와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자기 규제의 첫 번째 원칙은 내부 투명성입니다. 플랫폼 사용자, 개발자, 플랫폼 관리팀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관리자들은 회사의 모든 사업 부문을 상대로 전체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이들이 핵심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플랫폼의 성장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른바 예이그의 외침은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리 베조스의 명령을 회사 중역인 스티브 예이그가 요약한 것인데 이 예이그의 외침의 7가지 규칙은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원칙에 담긴 내부 투명성 정신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투명성 원칙으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규제의 두 번째 원칙은 참여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동일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에만 유리하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외부 파트너를 소외시켜 플랫폼 이탈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참여 원칙에 대해서는 인텔의 주도하에 USB 주변에 구축된 생태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 규제의 첫 번째 원칙 내부 투명성에 대해 예이그의 외침 7가지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팀은 자기들의 데이터와 기능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한다. 팀은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한다. 다른 형태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반드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이그의 외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인텔은 자기 규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텔의 USB 표준은 키보드, 메모리 기기, 모니터, 카메라, 네트워크 커넥터 등 주변 기기와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와 전력 전송을 가능하게 만든 최초의 표준입니다. 표준화를 위해 인텔은 USB 부분을 인텔 아키텍처 랩에 일임하였습니다. 인텔 아키텍처 랩은 인텔의 자체 제품 라인을 관장하는 부서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인텔 아키텍처 랩은 USB 생태계의 협력사와 내부 사업 부문 간의 협상을 중립적으로 조율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다음과 같은 규제 원칙을 통해 향후 행동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버넌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4가지 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버넌스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든 파트너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뭔가를 찾아냅니다. 상호작용은 복잡해지고 복잡한 상호작용은 간섭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야기됩니다. 거버넌스는 또한 플랫폼의 변화 속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끝났는데. 저자는 플랫폼 사업이 도시와 국가 공동체의 운영 원리인 국민국가 모델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사회기구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익은 적정 수준으로 구현해야 하지만 도를 넘어 추구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제한 없는 다중이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가 예방되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시적인 법규, 참여자 사이에 형성되는 행동 규범, 행동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설계된 적절한 보상과 처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8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